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데이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뭐 이미 이렇게 검색해서 찾으실 분은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뭘 또 다시 하세요. 뭐 이거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안 찾아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반복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조금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특별 데이트는요, 아이가 하나건 둘이건 셋이건 상관없어요. 공평해야 돼요. 아이가 둘인데 한 명은 해주고 한 명은 안 해주고 좀 곤란합니다. 물론 아이가 그야말로 유아예요. 젖먹이에요. 엄마가 항상 끼고 붙여놓고 있어요. 그럼 사실 굳이 특별 데이트를 안 하더라도 항상 아이를 끼고 있으니 굳이 이 아이한테까지 특별 데이트를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요, 걷기만 시작해도 좀 달라요. 애가 걸어 다닐 수 있으면요, 할 수 있습니다. 해줘야 돼요. 그냥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재워주고 품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애가 걷기 시작하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 되면요, 특별 데이트 할 수 있고요. 하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엔 그래도 뭐 우리 아이가 그래도 큰 애건 작은 애건 뭐 아니면 막내건 얘네들이 한 서너 살 이상 됐다? 그러면 특별 데이트 시작하셔도 되고요. 하면 좋습니다. 자, 1대1의 데이트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적당해요. 매일매일 하면 좋겠죠. 하지만 매일매일은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애가 둘이다 그러면 2명 한 번씩은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평해야 돼. 한 놈하고 한 놈 건너뛰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 얘가 한 번이면 얘도 반드시 한 번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놓고 실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너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20, 30분만 하세요. 처음엔 1시간 정도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활에 쫓기는 와중에 현대인이란 게 학교를 졸업하고요, 이미 내가 직업을 얻은 사람조차도 사실 계속 공부해야 돼요. 직무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하도 빨리 변해가지고 못 쫓아가요. 그리고 특별히 직무 교육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일하는 분야에 따라서 나하고 일하는 분야, 내가 일하는 분야, 그리고 나하고 협력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쫓겨요. 쫓기기 때문에 막연하게 일주일에 1시간씩 한 명의 아이한테 1시간씩 특별 데이트 하는데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더라. 그래서 제가 20, 30분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주일에 20, 30분은 꼬박꼬박 시간을 냈으면 좋겠다. 시간을 그렇게 짧게 하면 건너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2~3시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어떤 일정을 제껴야 돼. 아니면 중요한 모임이 있다. 이건 좀 놓치면 좀 곤란한데, 이건 이 친구 상가집에 꼭 가야 돼. 이 친구 결혼식에 꼭 가야 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건너뛰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빵꾸가 나면요, 이게 그만큼 부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짧게 하시라요. 20, 30분. 그러면 정말 내가 10시에 들어와서도 할 수 있어요. 11시에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애를 깨워가지고 어저께 못했지, 오늘 하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평소에 1시간 하다가 그냥 20분만 하자 그러면 뭔가 부실해지죠. 뭔가 하다가 만 것 같잖아. 애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서, 주말이어도 좋고 주말이 아니어도 좋고 내가 편리한 요일을 정해서 20, 30분의 짧은 시간 동안을 한 아이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특별 데이트입니다. 꼬박꼬박 하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딸애는 해줬는데 아들은 이번 주는 건너뛰자, 이거는 곤란합니다. 애들 엄청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법이 없어, 절대. 그럼 다음 주에는 나만 하고 쟤는 빼야 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 하고 꼬박꼬박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켜나가는 듯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정기적이어야 된다. 그런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리고 왜 그래? 안 하던 걸 해요. 오글거려요. 어색해. 하지 마. 그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별거 아닙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일주일 동안 내가 여행을 갔다 와서, 출장을 갔다 왔어. 그래서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온 그런 마음가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앉혀놓고, 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 일주일 동안 제일 행복했던 일은 무엇이었어? 제일 속상했던 일은 무엇이었어? 아니면 뭐 제일 인상 깊은 일은 무엇이었어? 아니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 얘기를 좀 해봐.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만난, 출장을 갔다가 여행 가서 돌아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얘가 어떻게 지내? 그러니까 마치 어저께도 보고 그저께도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만난 사람처럼 얘기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예 선포를 하세요. 엄마가 그런 거 여태까지 못했는데, 아빠가 그런 거 못해줬는데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은 특별 데이트를 할 거야.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이야. 그렇게 선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놀랍게도 대부분의 애들이 그 시간을 좋아합니다. 기다렸다는지 진짜 이런 거 좀 했으면 좋았지 라고 생각할 줄 좋아합니다. 그 두 번, 세 번 잘 진행이 되면요, 그 시간 기다려요. 애들이. 이 시간을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진행하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두 번째 원칙은 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세요. 아이가 둘인 경우, 셋인 경우요. 내가 첫째 아이하고 그 시간을 가지려면요, 동생들은 그 시간이 되게 싫습니다. 형, 언니, 누나가 엄마하고 그런 오붓한 친밀한 시간을 갖는 거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분위기를 깨려고 하게 돼 있어요. 난데없이 뭐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지가 접시를 옮겨주겠다고 들고 다가 떨어뜨려, 깨트려버려, 짱짱 해버린다고, 분위기 깨버린다. 싫은 거야. 방해해놓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리적으로 독립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손 붙잡고 나가시면 돼. 편의점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카페에 앉혀놓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의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둘이라 그러면 그 시간에 아빠는 아들을 데리고 엄마는 딸을 데리고 가시면 돼. 다음 주에는 바꿔서 하시면 되지.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날짜는 아빠 요일 다르고 엄마 요일 달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꼬박꼬박 해줘야 되고, 그 횟수와 시간은 공평해야 되고, 그리고 분리가 돼야 돼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보통 저기 빨래를 개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설거지 하면서 얘기 좀 이거 안 됩니다. 쇼핑센터 가지고 쇼핑하면서 얘기 좀 하자, 안 됩니다. 운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운전 정도는. 어디 운전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돼요.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근데 그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카페 아니면 편의점 의자 그러니까 앉혀놓고 아이의 눈을 부드러운 눈으로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얼굴 대 얼굴을 마주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에 집중해야 돼요. 그 시간에는 뭐 이게 폰을 들어도 안 되고요. 책을 들고 와서 이렇게 견눈질해서 안 되고, 무슨 노트 들고 와서 숙제하면 이거 절대 안 돼요. 글쎄, 아이의 얘기를 뭐 수첩에다 받아 적는 거? 그러면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좀 이상하죠. 자연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그 특별 데이트 한 2, 30분 정도는 정말 아이의 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던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아이가 생각보다는 이 얘기 저 얘기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내가 무슨 질문을 던졌어, 어떻게 지냈어, 뭐가 제일 기분이 좋았어, 제일 기분이 나빴어, 하고 싶은 얘기 해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아이가 대답 안 할 수 있잖아요. 침묵의 시간이 흘러갈 수 있잖아요. 자, 이때 잘 하셔야 돼. 침묵의 시간은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쌍방향이에요. 내가 질문을 던진 나도 얘가 대답을 안 하면 무슨 답답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 해보자고 그러는데 얘가 내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나, 마음의 문이 안 열리나, 그런 초조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딱 아이도 그렇단 말이에요. 아이가 아빠가 그런 걸 딱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하지? 잘못 얘기하면 또 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지면 안 돼요. 그 침묵의 시간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다른 얘기를 자기가 먼저 떠들어버리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아이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잘 들으시면 돼요. 처음에는 짧게 단답형으로 뭐 별거 없었어, 저기 그냥 금식이 맛있었어 아니면 엄마가 뭐 사준 거 때문에 기분 좋았지, 단답형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별거 없었는데, 무성 이야기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반응만 하시면 돼요. 그랬죠? 그랬어? 근데 이제 몇 가지 질문을 가져가시면 되죠. 말하자면. 그러면 그렇게 즐겁고 기쁜 일은 별거 없었나 보네. 그러면 기분 나쁘고 속상했던 일은 없었어?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좀 신기한 거를 느끼거나 발견한 건 없었나? 아니면 뭐가 제일 맛있었나? 그런 식으로 대답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던지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아이가 눈동자가 돌아가는 모습이라든가 표정이 바뀐다, 그것도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야,
또 그런 걸 물어봤더니 엄마가 그런 거 갑자기 좀 당황하는 것 같네, 아니면 뭐 별로 할 얘기가 없는,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해봐. 그리고 좀 시간을 주고 시간의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도 정말 아이가 뭐 표정 변화나 아니면 숨소리라든가 아니면 단답형이라든가 별거 없다라고 하든 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요, 아이가 한 마디 두 마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기가 늘게 돼 있어요. 늘게 돼 있으면 그걸 재밌게 경청하시면 됩니다. 그랬구나, 혹은 재밌네, 너는 그런 느낌을 받는구나, 뭐 그렇게 경청을 하고 수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것이 중요한 몇 가지 시작하는 원칙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지속적으로 하셔라. 그리고 다른 형제, 다른 자매들로부터는 물리적으로 격려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된다. 시간은 짧게 해야지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다. 20, 30분만 해라. 그리고 처음 시작은 그냥 여행을 갔다 와서 일주일 만에 만난 가족이 제외하는 것 같은 모드를 취해서, 그리고 그렇게 한두 마디만 하고 별로 얘기가 없다면 그걸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또 조금씩 나올 수도 있어요. 너 그러고 보니까 지난 수요일 날은 상을 받아왔잖아,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때 뭐 무릎이 까졌잖아,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등등, 뭐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 되도록이면 부정적이고 나쁜 일보다는 긍정적이고 좋았던 것들을 자꾸 상기시켜가지고 얘기를 유도하고, 좀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자 오늘 시간에는, 그렇게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아이의 얘기를 끌어낼 수 있고요. 그 얘기를 천천히 들으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한마디 던지면 아이가 8, 9마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듣는 시간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하는 것들은 딴지를 걸지 않는 거예요. 뭐 그게 대단하다고 그래?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시면 안 되죠.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다. 그냥 아이가 기분 나빴으면 기분 나빴구나 하고 감정을 수용하는 게 맞다. 나 되게 억울했어, 분했어, 정말 화가 났어. 야, 그게 무슨 화낼 일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감정은 100% 수용하는 거예요. 화났었구나. 그래, 엄마여도 화났겠네. 뭐 그렇게 받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감정이 실려서 무엇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 감정은 100% 수용하는 게 맞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다. 자, 그런데 얘기를 하는 와중에 다 듣다 보니 얘가 좀 과장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뭐 거짓말을 좀 섞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상관없다 이거죠. 적어도 특별 데이트 시간에는 그랬어, 그렇구나, 그랬나 그 정도 이렇게 수용하는 게 맞고, 그게 사실관계를 엄밀하게 따져보고 이런 것이 필요한 시간 아니다. 나중에는 데이트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아이가 무슨 얘기한다고 일단은 믿고 보자, 이게 사실 안 맞는 반응일 수도 있으나, 적어도 특별 데이트라는 걸 짧은 시간 동안은 따지지 않는다. 그냥 수용해주고 들어주고 경청한다. 그런 모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그 시간을 분명히 좋아하게 되고 다음 특별 데이트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확신을 저는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런 원칙을 세워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특별 데이트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